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9월 6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은 그냥 혼조 마감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시장을 상황을 알 수가 없고, 또 미국 시장은 내일이 또 계속해서 연휴예요. 그래서 휴장이 되기 때문에 내일 시장까지는 우리가 그 미국 시장 상황을 전혀 모른 채로 관계없이 이제 우리 시장만 단독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출발은 좀 하락을 했지만 끝에는 살짝 저기 들어 올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3.33포인트로 끝났어요. 그래서 퍼센티지는 0.07% 오른 거니까 어쨌든간 강보합권 이렇게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또 상승 출발했는데 그걸 지켜내지 못하고 조금 끝에 지수가 어제보다 좀 주말보다 빠지는, 그래서 1052.96포인트로 0.08%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이슈가 없이 대외 이슈가 없이 진행이 돼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636억을 샀고요. 또 기관은 최종적으로 한 440억 이상 순매수를 했고, 개인은 972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 안에서 그동안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게 뚜렷한 어떤 수급의 그 방향성이 없이 순매도 같다 순매수 같다 이거를 계속해서 하루 종일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을 보여줬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출발은 좀 상승하는 편에서 출발했는데 계속 이제 두 차례 다 이렇게 재상승을 하긴 했지만 오후로 가면서 이제 또 지수를 상승으로 밀어 올리지 못하면서 그냥 이제 끝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1192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기관도 744억 순매도, 개인만 2천억이 넘게 2105억 정도 순매수를 하는 그런 이제 수급 상황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재미난 거는 뭐냐면 이 중간중간에 오늘 환도 되게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환이 지금 1156원 50전. 그러니까 원화가 50전 강해진 겁니다. 근데 원화 강세, 다시 말해서 환율이 하락해서 출발하다가 또 다시 환율이 틀어서 방향을 환율이 올라갔어요. 근데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를 그려내는 제가 이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그것대로 그냥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움직였고, 끝날 때 이제 환율이 조금 50전 어제보다 떨어지니까 그만큼 우리 코스피도 이제 지수상 플러스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의 특징적이었던 거를 좀 점검해 보면,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움직임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탄소 중립법이 제정이 된 거, 그것 때문에 이 탄소 배출권 관련되는 그 수혜 그 기업들이 좀 그 기대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 이거는 사실 아직은 정확한 그 탄소 배출권 시장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톤당 한 28,000원 정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다, 탄소 배출권이. 이제 그런 거에 힘입어서 오늘 좀 움직였고, 또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SK 이노베이션만 보합을 나타냈고, SDI는 7,000원, LG화학은 25,000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 가솔린 엔진에서 전기차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런 게 굉장히 가속화될 거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 2차 전지 관련이 하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줄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움직였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그 소재 부품 쪽에 있는 이제 후성 같은 경우는 육불화 인산 리튬이라고 있어요. 그 가격이 굉장히 급등해서 3분기의 실적에 상당한 기대를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되면서 이제 그쪽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SOC 그 관련 법안이 이게 1조 달러잖아요. 이게 이제 이번 달에 하원을 통과할 것을 이제 기대한다. 이거 아직 통과 못했습니다. 미국도 참 느려요, 이런 거 보면. 근데 이제 의회가 이제 열리니까 그 기대 때문에 진짜 오랜만에 5G 관련 주들이 일제히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5G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문의 많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 좀 기업 내용 자체가 괜찮다 뭐 이러면 좀 기다려 볼 필요는 있어요. 언젠가는 이제 돌아가면서 오를 테니까. 근데 오늘 이제 5G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관심이 많은 삼성전자 얘기인데, 삼성전자가 오늘 700원이나 올랐어요. SK 하이닉스는 1000원이 빠졌는데, 근데 여러분 뭐 보도에서 아셨지만 이제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가 8일날 중대 발표하겠다 뭐 그랬는데 중대 발표 이미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미국의 새로 삼성전자가 건립하게 될 제2의 그 미국 제2의 파운드리 공장, 이거가 이제 텍사스에 있는 테일러시로 거의 확정되는 게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이것도 외국 쪽에서 보도가 먼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측이라는 게 이제 그 테일러시죠. 거기랑 삼성전자가 이제 동시에 8일날 발표할 것 같다, 이렇게 돼요. 근데 뭐 내용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텍사스시의 윌리엄슨 카운티의 그 법원하고 테일러시 의회가 이게 뭐예요? 삼성전자가 그 지역을 지정해서 거기다 공장을 지면 뭐 고용 효과, 고용 창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지원을 하잖아요. 그 이제 지자체에서 미국에. 근데 이제 테일러시가 170억 달러에 달하는, 이게 19조 7천입니다. 엄청나죠. 예. 그거를 이제 삼성전자에 지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심의 의결을 논의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미국의 제2의 파운더리 공장 삼성에, 그게 이제 똑같은 이제 텍사스죠. 오스틴과 같은. 근데 이제 이 다른 텍사스 안에서 다른 데지만 다른 시지만 이게 한 145만 평 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오스틴 공장이 한 4배 정도 되는 겁니다. 145만 평. 어마어마하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얘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도 삼성전자 좀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오늘 700원 오르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뭐 추석 연휴 때 이재용 부회장이 그것 때문에 미국을 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 여러분 아시죠? 키다리 스튜디오가 중국의 틱톡으로부터 5,500억 투자 유치를 했다.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것도 좀 오늘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우리 토요일 날인가요?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그 라이브 방송,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유튜브에서 이제 저는 라이브를 안 했잖아요. 최초로 하려면 그 유튜브 승인을 맡아야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토요일 날짜로 그 승인 신청을 해놓고, 그거 하려면 어떤 시간이 이제 정해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 기계적 점검도 좀 하고 뭐 그런 건데, 여러분 이제 라이브 그게 뭐 어떤 분은 알림이 떴다 그러는데, 그래서 하는 줄 알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약속하지만 라이브 방송을 이게 옛날 같으면 코로나 없을 때는 막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옮긴 거고,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또 다른 유명한 분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그냥 아무 때나 라이브 방송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장이 좀 흐름의 변화가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또 거기서 뭐 저는 종목 추천하지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저나 또 출연하시는 분들이 좋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뭐 종목에 대해서도 좀 심도 깊게 얘기를 좀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렇게 시장이 변곡점을 갈 때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초대하실 분하고, 이게 이제 언제 해야 추석 전에 해야 좋은 건지, 아니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추석 연휴 끝나고 첫 거래일 날 하는 게 좋은 건지, 지금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해지는 대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 한 일주일 전부터 매일 고지를 하고 뭐 자막 넣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충분히 여러분 아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전에는 라이브 방송 없습니다. 무슨 기술 점검이나 그런 건 몰라도 라이브 방송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제 100만 개미의 모토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숨결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가능하면 많이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고지를 많이 해드릴 거예요. 언제 합니다, 언제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토요일 날, 제가 어디 뭐, 딴 데 좀 나가 있는데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뭐, 죄송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꼭 약속드리는 건 라이브 방송 하게 되면 제가 반드시 한 일주일 이상은 여러분들한테 고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시장이 실제로 뭐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이게 이제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시장을 가지고. 그게 이제 왜 눈치 보기냐 하면 8월 지난달에는 외국인들이 그냥 8조 넘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무섭게 팔아댔잖아요. 그러다가 8월 말일 날 이제 딱 방향을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매수를 하고 있지만 이 매수를 가지고 우리가 그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젠 외국인들이 한국을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만 이제 좀 시장에서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다면 더 이상 강하게 외국인들이 매도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팔만한 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동안에 설명했지만 이게 여러분 그 토요일 날 그 브런치 카페 보셨죠? 거기 선진국하고 이머징 마켓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이머징 마켓이에요. 그 이머징 마켓에 누구랑 같이 들어가 있어요? 중국이랑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중국, 대만, 우리 다 이머징 마켓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외국 투자가들이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짤 거 아닙니까?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그러면 이제 큰 덩어리로 이머징 마켓에 얼마. 이렇게 정해 놓잖아요. 그러면 이머징 마켓 안에서 중국은 최근에 이제 막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부대끼면서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기관에서 늘 하는 걸 리밸런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 주식 그냥 가지고 있어도 주가가 빠져서 줄어든 거고 한국은 늘어난 거고 그러니까 한국 걸 때려서 중국 거 사죠. 네, 그게 이제 우리 말하는 리밸런스 이런 거는 기관들 우리가 연기금에서도 그런 거 많이 얘기 듣잖아요. 이제 그 현상도 한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이 좀 올라야 중국 시장이 올라야 우리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사는 그런 이제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전체적으로 그 포트폴리오 밸런스에서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여러분들한테 선진시장 이머징 마켓 이런 말씀 그 공부를 우리가 대충 한 거예요. 아, 이런 거고 우리가 소속이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구나. 이런 겁니다. 근데 거기는 누구? 중국하고 같이 있구나. 지금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 그 리밸런싱을 대충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뭐 그냥 갖다가 때릴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는 아시지만 뭐 수출 잘 되고 펀더멘탈은 괜찮으니까 여기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지난달처럼 무섭게 때린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하나 위안을 갖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을 사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게 또 너무 뭐 금방 이렇게 우리가 뭐 이제부터 이렇게는 생각하면 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지금 같은 시장이 대응하기가 무척 어려운 거예요. 지금 시장이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이런 시장을 볼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월은 횡스피입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물러나서 시장을 이렇게 좀 멀리 보면은 오히려 좀 침착해지고 담담해지고 괜찮은데 이거는 이제 하루하루 시장의 움직임을 막 따라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사실 제가 좀 어떻게 표현하면 사서 고생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무척 어려운 시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매일매일 따라다니면 진짜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요. 떨어져도 못 사고 올라도 못 팔고 이런 게 이제 거듭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얘기 하세요. 벌써 이런 게 얼마 동안 계속되냐. 아, 이거 지겨워서 못 견디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겁도 나고, 근데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욕심도 나고 겁도 나고 욕심도 나고 아니 욕심이 많으면 겁이 없어야죠. 근데 겁도 나면서 욕심도 생기고 이런 생각에서 시장을 보니까 시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시장의 흐름보다 쓸데없이 본인이 힘든 거예요. 이 시장을 배견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시장을 슬기롭게 넘기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스스로 투자에 대한 지금 시장에 대한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시장을 읽겠어요? 그거는 좀 어려운 거죠. 내가 지금 다급해지는데 근데 그 다급한 게 시장 상황이 다급한 게 아니라 공연이 혼자서 다급해진 거예요. 왜요? 겁도 나고 욕심도 나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번 주는 이제 9일날 네마니아에 날려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있잖아요. 그것도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변동성이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이번 달은 구조적으로 보면 그게 지나고 나면 다다음 주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돼서 비교적 긴 연휴가 있으니까 우리가 시장이 큰 방향 전환을 하는 걸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원래 이런 연휴를 앞두고는 시장이 잘 방향을 안 잡아요. 왜? 자꾸 유예해요. 연휴 지난 다음에.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예, 그 사이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장애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확률을 줄이고자 하기 때문에 방향 설정을 그 긴 연휴를 앞두고는 되게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말에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발표된 고용지표 봤잖아요. 비농업 부문에 23만 5천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보통 이제 뭐 예측치가 뭐 조금씩 달랐지만 한 70만 이상은 될 거다. 뭐 그 70만 근처 될 거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 지표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제 테이퍼링 물 건너갔다. 이게 굉장히 많이 연기될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거는 저는 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테이퍼링이 그 정도 가지고 왜 여기는 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아마 연방 그 실업 급여 지원하는 게 그 프로그램이 끝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일을 안 해도 그거 실업수당 받는 게 더 낫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안 구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지원 끝나면 이 사람들 일 찾아 나서야 돼요. 우리랑 뭐 우리도 뭐 좀 그렇지만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쪽 사람들은 이거 딱 하면 또 바로 일을 하고 그래요. 사는 스타일이 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의 그 지난달 말에 발표된 그 고용 지표에는 이런 이제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똑바로 보려면 그냥 테이퍼링은 그냥 우리가 이제 맞아야 된다.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을 봤을 때 오늘 만약에 시장이 올랐다. 뭐 오늘 뭐 0.07% 코스피 기준으로 그래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도 올라야 했다 하는 이유를 수없이 들 수가 있어요. 지금 시장은. 네. 뭐 지금 말씀드렸죠. 고용지표 그래서 뭐 테이퍼링 좀 물 건너 갖고 미뤄졌고 그러니까 뭐 지금 시장이 오른다. 뭐 얘기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뭐 코스닥처럼 0.08% 빠졌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어도
빠진 이유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유를 갖다 댈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9월은 횡스피다. 옆으로 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시장이 그렇게 횡보할 거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르면 뭐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지면 뭐 계속해서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 오늘 썸네일 제목처럼 겁도 나면서 또 욕심도 생기면서 막 이러니까 투자하기가 진짜 힘들어지는 그런 시장이 된 거고, 근데 그거를 한편 이렇게 내가 좀 이 시장을 정리해서 시장을 보면 하나도 그럴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그냥 담담하게 보고 때만 기다리면 되는 시장이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시장이 되게 편하다. 왜냐면 우리가 뭐 매일매일 매매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잖아요. 뭐 주식 투자라는 게 내가 벼락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좀 가게에 있는 잉여재화를 뭐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뭐 주식 투자해서 조금 더 불리고 싶다. 뭐 이런 개념에서 주식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거 조금 주식 투자하다가 이건 너무 여기에 몰입돼 갖고 일상생활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주식시장이 너무 몰입했어. 근데 지금 시장이 그렇게 그럴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하고 지금하고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그냥 옆걸음질 친 시장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루 놀래고 하루 뭐 기뻐하고 이런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연히 스스로 막 이렇게 힘든 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힘들게 투자하실 필요가 있을까? 지금은 좀 담담히 봐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를 우리가 그럼 담담히 보냐? 첫 두 가지예요. 환율. 오늘도 보세요. 환율 움직임하고 코스피 지수 움직임이 거의 같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코스피 떨어지고 환율이 내려가면 코스피 오르고 그러잖아요. 아주 미세한 것도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완전 접종률. 근데 이 완전 접종률은 우리 예상보다 빠르게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예상보다.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45%, 50%막 이렇게 해서 전체 국민의 완전 접종률이 넘어가는 거하고 환율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시장은 걱정할 게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매일매일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미리 우리가 예측하고 가서 이렇게 보초 서 있는다? 그럼 진짜 추운 겨울에 미리 보초 얼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는 조금 좀 느리게 움직이는 게 이런 때는 좋다. 그러니까 조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자. 그래서 시장을 너무 다가가지 마시고 이런 말 있잖아요. 관조, 관조. 이렇게 시장을 좀 한 걸음 뛰어넘어서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시장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자기 주식만 오른다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실적이 괜찮고 지금 돈을 벌고 앞으로도 벌 것 같은데 뭐 섹터가 어디건 간에 그런 주식들로 메인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고 일부 현금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시장을 그냥 관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때가 되면 이런 시그널들이 탁탁 바뀌는 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되게 심플한 거예요.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를 해놓고 시장을 보시면 이런 이제 옆걸음질 치는 시장을 견뎌내기가 되게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래서 이번 주도 만기일도 있고 내일 또 미국 시장 안 열리고 그러니까 또 우리끼리 또 뭐 해야 돼요. 시장. 그런데 뭐 유럽 시장은 참고하지만 별로 유럽 시장은 참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도 뭐 이렇게 옆걸음질 치는 시장이 거듭되고 9일날 조금 뭐 시장의 변동이 좀 있을까?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도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